사람마다 몸이 다르듯 어울리는 자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동작이어도 어떤 이에게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상대가 어떤 자세를 편안하게 느끼는지 또 왜 그걸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관계의 질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특히 여성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하면 남성 입장에서도 훨씬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이 곧 잘 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다양한 체위를 많이 시도해보지 않은 여성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성적인 감각에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세 선택은 단지 성적인 형태가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금세 권태로워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복잡하고 과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호흡과 맞아떨어지는 균형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여대생 1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성관계 중 자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무려 62%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자세만으로는 절정을 느끼기에 자극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82%의 여성이 다양한 자세를 알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여도 같은 방식의 반복이 계속되면 흥분보다는 습관이 되기 쉽고 결국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들은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까요? 첫 번째는 친구나 연인과의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커뮤니티, 세 번째가 영상 콘텐츠였습니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의 경험과 자세에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는 분위기는 남성들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신체 감각 못지않게 정보 감각에도 민감한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자세를 선호하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자세는 단연 남성상이었습니다. 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장 전통적 형태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체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 관계 내내 눈을 마주치며 감정을 나눌 수 있어 친밀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은 편안히 받아들이는 구조는 초보자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에게도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죠. 게다가 이 자세는 키스나 포옹 같은 감정 표현을 함께 이어가기에도 좋고 깊은 삽입이 가능해 절정에 이르기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파트너의 키나 체형에 따라 조절도 쉬워 불편하거나 통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움직임의 범위가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몸을 맡길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 자세는 여성 상의입니다. 기본 자세로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여성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강도, 속도,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은 단순한 수동적 체험을 넘어 훨씬 깊은 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상의를 선호한다고 밝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내 몸의 감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리듬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골반을 앞뒤 또는 좌우로 조절하면서 민감한 부위를 스스로 탐색하고 맞춰나가는 구조는 여성들에게 강한 절정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가슴이나 다른 부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서 여성들에게는 여러 감각이 동시에 살아나는 자세로 꼽힙니다. 남성 입장에서도 시각적인 자극이 강하고 체력 소모도 크지 않아 서로에게 부담이 적은 자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여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도 유리하죠.
세 번째는 후방 체위. 이 자세는 본능적인 자극이 강하고 남성 입장에서는 깊은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좋습니다. 체격이 작은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깊이감을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크기가 큰 경우에는 과한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이 자세는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을 때 자동차나 캠핑 같은 장소에서 이벤트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에 흥분을 느끼며 파트너의 반응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이 상체를 숙여 등을 끌어안는 변형 자세는 감정적인 연결까지 더해주며 색다른 교감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세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동물적인 모습이나 낯선 느낌의 거부감을 가지는 여성도 있고 아직 서로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극이 과하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파트너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자세입니다. 공감하시면 1번, 공감하지 않으면 2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후방 체위에 이어 여성들이 자주 언급하는 네 번째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운 체위입니다. 이 자세는 격렬함보다는 편안함에 가까운 방식으로 체력 소모가 적고 부드럽게 감각을 이어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루 종일 지쳐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 또는 특별한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선택되기 좋은 형태입니다. 밀착된 상태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편안하게 이어지는 감정선은 격한 움직임 대신 은근한 흥분을 자극합니다. 움직임이 작더라도 충분한 자극이 가능하고 사정을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특히 관계 직전에 체위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자세는 무리 없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장시간 이어질 경우 허리나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 한쪽으로만 체중이 쏠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시간 유지에는 적절한 체위 조절이 필요하죠. 가끔은 상대의 다리를 끌어안거나 방향을 바꿔 변형을 주면 부담을 줄이고 감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앉아서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감각적 쾌감보다는 정서적 연결에 더 집중하는 형태로 서로 마주 앉아 끌어안은 채 감정을 주고받는 데에 탁월한 구조를 갖고 있죠. 여성들에게 특히 선호되는 자세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이 가능하고 주도권을 서로 나누면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세는 시선이 마주치고 숨결이 섞이고 피부의 체온이 겹쳐지면서 감정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갑니다. 격한 움직임보다는 리듬감 있는 속도로 교감하는 데 적합하고 강한 절정보다는 느리지만 깊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성에게 허리 힘이 요구되고 여성 역시 다리를 유지하는 데에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서로의 체형이나 호흡을 잘 아는 사이에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벽이나 침대 헤드에 기댄 상태로 체중을 분산시키면 훨씬 편안하게 시도할 수 있죠. 또한 이 자세는 포옹, 키스, 속삭임 같은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어서 섹스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라는 단어 안에 감정과 자극이 함께 녹아드는 순간 이 자세는 단순한 체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죠. 많은 여성들이 말합니다. 이 자세는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깊고 감정이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새로운 감각의 영역을 열어주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시각 자극이나 흥분보다는 마음의 교감이 먼저 깔리는 구조. 그래서 오래 함께한 연인, 부부,
또는 정서적 교감이 깊은 사이에서 특히 선호되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성감은 단순한 자극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반응은 감정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연결 속에서 훨씬 깊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냐보다 그 자세를 함께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성도 많습니다. 즉, 체위는 감각을 담는 그릇이지 감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그릇에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두가 좋아하는 완벽한 자세는 존재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자세가 다른 사람에겐 불편하거나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는 본능적인 체위를 꺼리지만 또 다른 이는 그 방식에서 깊은 흥분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의 결은 다르고 신체의 반응도 각기 다릅니다. 성적인 취향은 결코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화되는 영역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와의 충분한 대화입니다. 무슨 자세를 좋아하는지, 어디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일 때 깊은 반응이 나오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과정이죠. 그런 소통이 있을 때만이 관계의 질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만족감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자세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남성 상의. 두 번째는 여성 주도형 쾌감을 주는 여성 상의. 세 번째는 본능적인 자극이 강한 후방 자세. 네 번째는 편안한 밀착이 가능한 옆으로 누운 자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정서적인 교감에 탁월한 앉아서 마주 보는 자세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야 할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흔히 여성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키가 165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여성들에게 꽤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의 태도와 성격 그리고 자신감 때문이었죠.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했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대화에서 유머와 지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작지만 큰 사람이었죠.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멋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 태도, 에너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건 내면에서 나오는 매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이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머무는 따뜻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인기가 없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매력이 없다. 소개팅에서 밀릴 것 같다. 연애는 포기해야겠다. 그런데 정말 그게 이유일까요? 제가 직접 알고 지낸 한 남성은 키가 165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수많은 여성들과 당당하게 교제했고 그중엔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외모보다 그의 자신감과 행동, 말투, 분위기에서 끌리는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다고 움츠러들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나를 좋아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진짜 그랬거든요.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상관없이 존재감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당신 키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왜냐면 마음의 크기, 태도의 자신감, 배려하는 자세가 외형을 넘어서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첫인상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짜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내면에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소개팅이나 첫 만남처럼 눈으로 평가되는 자리에서는 키가 크면 일시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겉모습에만 의존한다면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죠. 오래 남는 매력은 따뜻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꾸준한 신뢰, 유쾌한 유머에서 나옵니다. 여성들이 진짜 끌리는 남성은 키가 큰 사람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키가 작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친절하고 유머 있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배려가 몸에 밴 사람. 이런 남성들이야말로 진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태도가 문제일 뿐입니다. 난 키가 작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눈에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당당한 태도는 그 어떤 외모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높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진짜 매력은 시작되는 법이죠.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 보세요. 언젠가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줄 사람이 분명히 그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속엔 자세에 대한 정보도 있었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키와 외모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진짜 매력이 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공간이 단지 정보를 주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